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국토부는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재생법, 소규모 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지난 16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 주택의 70% 이상은 공공분양으로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는 10에서 20% 수준으로 공급합니다. 또한 주택 일반 공급 비율을 현재 공공분양 기준 15%에서 50%로 높이고 30%의 추첨제를 도입합니다. 지난 1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주 서울 아파트 전세 수급 지수는 107.3으로 일주일 만에 다시 반등했습니다. 특히 강남 4구가 속한 동남권 전세 수급 지수는 109.7로 전주보다 소폭 올랐습니다. 강남 4구 전세난의 가장 큰 원인은 반포 재건축 이주 수요로 서초구를 넘어 송파, 동작구 등까지 전세 품귀 현상이 심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원석 무소속 의원이 서울시와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 5월부터 4년간 서울의 주택 취득 건수는 총 95만 1,948건으로 이전 4년보다 2만 6,380건 감소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부과된 취득세는 총 9조 7,970억 원으로 직전 4년치 부과액보다 4조 739억 원 증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이사 공급 대책에 따른 도심 일반 공공분양 물량의 30%가 추첨제를 통해서 공급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요, 그동안 청약저축의 가입 기간이 짧아서 불리했던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자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네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방송 중에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과 함께 무료 문자 부릅니다. 013-3366-0110번으로도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방송 유튜브로도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실시간으로 휴대폰 통해서도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QR코드 찍고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 톡방에 입장하신 다음에 부동산 관련된 최신 소식들 확인하시고 내가 가진 궁금증들까지 해결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 드릴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 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네, 오늘은 이분 모시고 함께합니다. 재개발 마스터 함수원 부장님 모셔볼게요. 부장님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울 부동산에 대한 강의 시간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시는 게 서울 안의 민간 재개발이죠. 이제 다가오는 9월부터 재개발의 본격적인 공모가 시작된다고 해서 앞으로 서울 부동산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슈 진단 만나보시죠. 네, 앞으로 이제 서울시 안에 정비 사업이 정말 많이 이제 획기적으로 이제 추진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제 정비 사업이 있지만 이 안에서도 민간 재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서울시 안에 민간 재개발을 통해서 공급량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자분들은 이거에 맞춰서 투자 전략을 세우셔야 되는데 이제 오세훈 시장 자체가 9월 달에 민간 재개발 공모 접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달 전에 투자자분들은 투자 전략을 세워서 투자를 이제 하셔야 되는데 오늘 강의를 통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역적으로 어디에 이제 투자의 전략을 세워야 될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강의 순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9월 달에 바로 재개발, 민간 재개발 공모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보도 내용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재개발, 그다음에 한강변의 가치를 누릴 수가 있는 지역이 있죠.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런 재개발 이슈가 있고 또 최고의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정말 이제 GTX 노선이라는 최고의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인데 이제 용답동, 이제 성동구 용답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마지막 세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첫 번째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9월 달에 뭐가 바로 이제 민간 재개발 공모 접수가 9월 달에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제 보도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세훈표 민간 재개발 9월 달에 공모를 합니다. 공급 확대에 이제 속도를 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우선 이제 7월 이제 11일 이제 저번 주에 나온 이제 보도 내용인데요. 이제 5년간 이제 2만 5천호 공급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 공모 계획 세부 절차 수립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어떻게 접수를 받을지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절차를 수립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부 이제 공공 재개발 일정과 겹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공공 재개발도 이제 9월 달, 10월 달에 같이 맞춰서 공모 접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런 민간 재개발 공모 접수일과 상당히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 이제 접수를 해야 될지 상당히 이제 고민이 많이 이제 지역적으로 이제 많이 될 것 같은 이제 보도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런 이제 공공 재개발과 민간 재개발은 중복 이제 불가 방침의 경쟁률 불가피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공공 재개발과 민간 재개발 둘 다 공모 신청을 넣을 수는 없습니다. 한 지역에 이제 공공 재개발이 됐던 민간 재개발이 됐던 한 곳에 이제 공모를 접수를 해야 되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서울시가 지난 5월 발표한 오세훈표 재개발 활성화 방안 핵심으로 이제 추진 중인 공공 기획 민간 재개발 공모를 올 9월에 이제 한 달 앞당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이제 민간 재개발 자체가 공공 기획으로 이제 계획이 됨에 따라서 정말 사업 속도가 굉장히 빨리 추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존에 이제 구역 지정을 받기 위해선 5년에서 뭐 6년 이렇게 구역 지정을 받기 위해선 상당한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공기획이 들어가면서 이런 구역 지정까지 2년 안에 최단 시간 안에 구역 지정을 받고 그 외에도 정말 사업성, 이제 사업 추진 속도 이것을 획기적으로 빠르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이런 공공기획 민간 재개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올 9월 달에 이게 공모를 접수를 할 수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공공재개발에 공모를 했다가 배제됐던 도시재생 지역, 이제 2세대 도시재생을 통해서 민간 재개발이 허용되기 때문에 이런 공공 민간 재개발에 많은 지역들이 뛰어들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도시재생으로 묶인 지역 같은 경우는 재개발을 추진을 할 수가 없었죠. 왜 그럴까요? 이런 구청에 이런 도시재생으로 이제 금액 자체가 이제 개발 금액 자체가 잡혀 있으면은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재개발 뭐 금액도 잡히고 도시 재생 금액도 잡히고 둘 다 잡혀버리면은 이제 개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도시재생 지역 같은 경우는 개발을 할 수가 없었는데 오세훈 시장 자체가 2세대 도시재생을 추진을 하고 있죠. 도시재생도 같이 겸해서 이제 개발도 같이 되게끔 이제 그 노후 밀집 지역 안에서도 이런 개발을 통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끔 이제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도시재생 지역도 이제 개발이 가능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지역들 자체가 공모를 접수를 할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과 경쟁 구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시는 공공과 그다음에 민간 재개발 중복 공모 불가 방침을 밝혀 주민들의 선택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 자체를 봤을 때 공공으로 접수를 할지 민간으로 접수를 할지 지역 주민들 자체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서 공공에 아니면 민간에 접수를 해야 된다. 둘 다 접수는 불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재개발 9월 공모 속도 이제 가속도가 붙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럴까요? 바로 6대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연내 진행하겠다고 계획한 바가 있기 때문에 속도를 이제 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6대 재개발 완화 방침을 보게 되면 사업 속도도 굉장히 빨리 추진이 되지만 투기 방지 대책도 같이 나와 있죠. 세부적으로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업계에선 공공기획을 통한 민간 재개발 열기가 뜨거울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서울 도심 자체의 공급량 자체가 상당히 부족하죠. 하지만 이런 공공을 통해서 그다음에 민간 재개발을 통해서 공급량 자체를 획기적으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재개발을 통해서 공공을 통해서든 민간을 통해서든 공급량을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열기가 뜨거울 수밖에 없겠죠. 그만큼 공급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그러면은 이런 보도 내용 자체를 좀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재개발이 시작이 됩니다. 그만큼 주택 공급량 자체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 안에 이런 공급량 자체가 상당히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거 안정 자체도 가격대가 올라가면서 상당히 불안하죠. 하지만 공급량 자체가 획기적으로 늘어나면 그만큼 이제 주택 가격도 어느 정도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게 되면 재개발 추진 지역에서는 공공, 그다음에 민간 둘 중에 한 곳만 공모 접수가 가능합니다. 중복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지역 자체에서 공모를 넣을 때 좀 신중하게 고민을 하신 다음에 넣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민간 재개발의 경우는 5년간 25개 지역에서 30개 지역 자체가 선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간 그다음에 5개에서 6개의 지역 자체가 공모가 접수를 해서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지역도 민간 재개발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생으로 묶여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당연히 이제 접수를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6대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이 발표가 됐죠. 오세훈 시장이. 여기서 보시게 되면 6대 개발 완화 방안 키포인트 2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첫 번째로 주거 정비 지수가 폐지가 됐죠. 이런 이제 구역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주거 정비 지수 자체가 정말 걸림돌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이 주거 정비 지수 안에서도 이 연면적 기준 자체의 노후도 기준 자체가 정말 구역 지정을 받기가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거 정비 지수가 폐지가 되는 시간 자체가 이번 민간 재개발을 통해서 활성화되는 요게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역 지정 받기가 상당히 수월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투기 방지 대책입니다. 투기 방지 대책. 이것은 말 그대로 이제 재개발 자체가 활성화되면 많은 투자의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 자체가 투기 방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공모 접수일 당일이 이제 권리 산정 기준일이 되고 구역 지정이 되면은 이런 이제 건축 허가 제한 그다음에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이렇게 이제 투기 방지 대책까지 같이 내놓았기 때문에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이제 판단을 잘 하셔서 이제 투자 계획을 세우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거 정비 지수 폐지, 투기 방지 대책 잘 유념하셔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개발 그다음에 한강변의 가치를 누릴 수가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시면 정말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지도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광진구 자양동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광진구 자양동 정말 한강변을 끼고 있죠.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입지적인 장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가 아파트 어디서 나오고 있나요? 바로 한강변에서 나오고 있죠. 그만큼 한강변의 가치는 날이 갈수록 정말 높아만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제 강남과도 초근접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런 삼성동 GBC 개발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의 수혜를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 받아봅니다. 그만큼 집가 상승도 굉장히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겠고요. 옆으로 보면은 이제 성수 전략 정비 구역이 위치를 하고 있죠. 성수 전략 정비 구역 지금 현재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죠.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실거주 하실 분들만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 수요가 광진구 자양동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개발 압력, 속도, 그다음에 집가 상승, 세 마리 토끼를 다 가져가실 수가 있는 그런 미래 가치 상당히 높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한강변의 가치, 그다음에 재개발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한강변 고품격 아파트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발빠르게 움직이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동의서를 걷는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 자양동이라고 해서 다 개발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9월 달에 이제 공모 신청 접수를 할 수가 있는 지역은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서를 걷는 지역, 그다음에 이제 접수를 하는 지역에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그런 지역은 저희와 함께 상의하셔서 투자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역 지정까지 이제 30%의 동의를 받으면 구역 지정까지 이제 빠르게 2년 안에 이제 구역 지정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빠르게 움직이셔야 되겠죠. 그전 이제 구역 지정을 받으려면 5년 이상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2년으로 단축이 됩니다. 광주인구 자양동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강변 아파트 최소 이제 금액 자체가 20억에서 30억 호가를 이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이제 평수가 넓은 이제 평수 자체는 더 금액대가 높겠죠. 하지만 한강변 아파트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20억에서 30억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20억, 30억 아파트를 소유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아파트로 직접 이제 투자를 하면. 하지만 투자의 전략이 있죠. 소액으로 고가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는 이제 투자 전략은 개발이 될 수가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재개발, 그다음에 최고의 교통 호재를 만났다. 바로 어딘가요? 바로 이제 성동구 용답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용답동 왜 메리트가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상으로 보면은 지도상에 용답동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용답동의 경우는 바로 청량리, 그다음에 서울역, 그다음에 삼성역, 이 GTX 이제 환승 트라이앵글의 중심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GTX 노선, A 노선, B 노선, C 노선의 그런 이제 그 교통의 호재를 다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량리역과 초근접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청량리역에 대한 개발 호재에 대한 영향을 이제 직접적으로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청량리역 자체가 예전에는 이제 슬럼화된 이미지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GTX 노선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개발 자체가 이루어지면서 그런 이미지는 이제 탈피를 했죠. 그만큼 개발의 호재에 대한 영향을 바로 이제 용답동이 받아보면서 용답동 자체의 지가 상승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겠고요. 이런 노밀집 지역 자체도 있습니다. 현재 개발을 하려고 현재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용답동 주목하셔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위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전농 뉴타운이라든가 답심리 뉴타운도 이제 개발을 하고 있죠. 그만큼 인프라 자체가 크게 개선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용답동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서 이제 아파트 단지로 변했을 때 지가 상승 같이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GTX 환승센터의 트라이앵글이 조성이 됩니다. A 노선, B 노선, C 노선 트라이앵글 중심지를 노려라. 바로 용답동을 주목하셔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라. 그 다음에 최고의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이죠. 그 다음에 개발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투자 수요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겠고요. 그 다음에 용답동 아래로 바로 성수 IT밸리 배후 주거 단지로 형성이 됩니다. 이 성수 이제 IT밸리 자체가 지금 현재 개발을 앞두고 있죠. 이 용답동 자체가 이제 주거 단지로 이제 개발이 됨으로써 배후 주거 단지로 변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집중이 되면 지가는 당연히 상승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평가 지역에서 고평가 지역으로 변모가 예상이 되는 지역입니다. 지금 지도를 보셔도 이제 전농 뉴타운이라든가 답신리 뉴타운, 그다음에 용답동 재개발 사업들, 그다음에 이제 그 GTX 트라이앵글의 중심지 여러 가지 개발 호재의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고평가 지역으로 변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발빠르게 움직이셔야 되겠죠. 시기 놓치면 투자 못합니다. 왜? 고평가 지역으로 변하기 때문에.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9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민간 재개발 돌입합니다. 그만큼 본격적으로 이제 공모 접수를 받기 때문에 발빠르게 그 전에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서 투자를 하셔야지 지가 상승에 따른 지가도 노려보면서 재개발에 따른 아파트 입주권까지 노려보실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 투기 방지.
투기 방지 대책 같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9월에 공모 접수 당일날이 바로 권리 산정 기준일이 정해집니다. 그만큼 지분 쪼개기가 이제 금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역 지정이 되면은 이제 건축 허가 제한이 이루어지고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만큼 이제 실거주 아니면은 투자가 불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최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죠. 바로 성동구 용답동, 그다음에 광진구 자양동. 성동구 용답동은 이제 GTX 노선의 최고의 교통 호재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광진구 자양동은 한강변의 가치를 누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발빠르게 움직이셔야 되고, 어떤 지역이 어디가 세부적으로 개발이 되는지 그런 지역은 저희와 함께 상의하셔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정말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는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다가오는 민간 재개발 공모 저희가 앞두고 좀 자세하게 지역들을 찾아봤고요. 언급해 주신 지역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정보 체크 시간에 안내해 주신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지역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함주원 부장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요. 바로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인데요. 자, 2호선 용답역 역세권에서 방 2개짜리 주택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의 시세 보시죠. 약 3억 9천만 원에서 4억 1천만 원 예상되네요. 네, 정말 서울 안에서 민간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 큽니다. 여기도 그런 기대감 안고 있을지. 자, 용답동 쪽의 주택 주변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용답동 이제 그 입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상으로 봤을 때 중앙에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상으로 봤을 때도 청량리역과 굉장히 가깝죠. 이 청량리역의 그 개발에 대한 호재를 바로 그 용답동이 받아봄으로써 지가 상승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겠고요. 이 용답동 안에 5호선과 2호선 더블 역세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심의 접근성, 그다음에 강남의 접근성 상당히 탁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용답동 이제 삼성동, 이제 도심권, 그다음에 광운권 트라이앵글로 조성이 됩니다. 트라이앵글의 환성센터에 이제 그 개발의 호재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GTX 최고의 교통 호재를 용답동이 받아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발의 호재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5호선, 그다음에 2호선 더블 역세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도심의 접근성, 강남의 접근성 탁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이제 GTX 환승 트라이앵글의 그다음 개발의 호재 영향을 받아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청량리역 개발의 호재에 대한 이제 전농 이제 답심리동 뉴타운 개발 반사 이익을 받아볼 수가 있겠죠. 바로 용답동 위에 바로 이제 뉴타운이 형성이 되어 있죠. 그만큼 개발에 대한 호재의 영향을 이제 받아볼 수가 있는 지역이 되겠고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답심리 뉴타운, 그다음에 전농 뉴타운 개발에 대한 호재, 그다음에 이제 성수 전략 정비구역 이제 성동구 안에 들어가 있죠. 그만큼 인프라 자체가 크게 개선이 되면서 용답역도 배후 주거 단지로서 개발에 대한 영향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용답동 자체의 재개발 이제 선정이 됐죠. 그만큼 이제 인프라 자체가 크게 개선이 될 예정이고요. 이 용답동 안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제 단독 다가구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30년 된 이제 주택 단지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 압력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세 보시게 되면 시세 3억 9천에서 4억 1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세 금액 자체는 2억 8천에서 3억 원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하시면 1억에서 1억 초반대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아직까지는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향후 이제 고평가 지역으로 변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저평가되어 있을 때 발빠르게 움직이신다고 하시면 이제 개발에 대한 수익 충분히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성동구 용답동의 주택이었습니다. 다음 지역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부장님과 두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요. 바로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이네요. 자, 2호선과 7호선 교차하는 건대입구역 부근에서 이번에도 방 2개짜리 주택 만나보겠습니다. 가격 보시죠. 약 4억 5천만 원에서 4억 8천만 원 예상되네요. 네, 한강 근처로 가보겠습니다. 광진구 쪽은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네, 입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상으로 봤을 때 위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봤을 때 정말 한강변을 끼고 있죠.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입지적인 장점 가지고 있고요. 강남까지 직선거리로 3km 떨어져 있습니다. 영동대교와 청담대교를 건너가면 만나는 지역이 바로 강남입니다. 강남에 대한 개발 호재의 영향을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 받아보면서 집가 상승 충분히 이루어질 수가 있는 지역이 되겠고요. 그다음 개발 호재 보시게 되면 삼성구 GBC 개발 사업과 잠실 마이스단지 개발 사업 다리 하나만
건너가면 만나는 지역이 자양동입니다. 그만큼 수위에 톡톡히 볼 수가 있겠고요. 광진구 자양동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빨간색 벽돌로 되어 있는 단독 다가구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지금 동의서 현재 걷고 있습니다. 그만큼 9월 달에 동의서 접수를 하면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강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 단지로 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수 전략정비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죠.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투자의 수요 자체가 바로 옆에 있는 광진구 자양동으로 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세 보시게 되면 4억 5천에서 4억 8천만 원, 이제 전세 금액 자체는 2억 6천에서 2억 8천만 원. 지금 실제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하시면 1억 후반대에서 2억 초반대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지금 9월 달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투기 방지 대책까지 같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9월 이전에 투자 전략을 세우셔서 발빠르게 움직여서 제가 추천해드린 지역 자체의 매물 보시면서 투자 전략 세우시면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민간 재개발 기대되는 두 번째 지역 광진구 자양동이었습니다. 빠르게 연락 주시면 1:1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자양동과 연신내, 용답동의 핵심 지역 소액 투자 전략 원하신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자, 부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합니다. 오늘 함정훈 부장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부동산 개발 정비 전문 김원준 전문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정신없는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에 이슈가 참 많거든요. 오늘 가볼 서울 두 지역 어딜까요? 네, 먼저 최근에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에 대한 문의들이 좀 있는 편입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만 해드리면요. 자, 당첨이 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질러 넣으시길 바라겠고요. 자, 중형급 평대 이상, 조금 중대형 평형대를 한번 노려서 투자를 해보시는 거를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만, 자, 당첨 확률은 현재 적다라는 점 명심을 하시고 넣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아직 미혼이시고 청약 가점 자체가 낮으신 분들은 괜히 힘 빼실 필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청약 경쟁률은 상당히 높을 편이니까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는 바라되 큰 기대는 하지 말고 청약에 나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분들, 자, 하지만 내 집 마련도 아직 못했고 내가 아직 결혼도 못했고 자녀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신규 청약을 노리기에는 사실상 이제 서울 내에서는 서울 근교에서는 힘들다라고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아파트를 노려볼 수 있을 만한 다양한 투자 방법들이 있으니까 자, 방송 보시는 분들은 따로 한번 연락을 주셔서 그 방법, 숨겨진 노하우에 대해서 가져가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4단계로 지금 코로나 이제 단계가 격상을 함에 따라서 지금 현재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번 주까지는 1:1 무료 상담으로 진행할 예정이니까 그거 알고 문의 넣어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두 지역은 자, 바로 일반적인 상가입니다. 자, 상가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죠.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 다주택자들 사이에 있어서는 이러한 상가들에 투자를 하시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 와중에 이런 상가들 중에서도 아파트 입주권을 노려볼 수 있는 상가들이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도 놓치지 않고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강남 3구에 속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해 있는 고급 주택가 내에 있는 주택입니다. 자, 그런 만큼 향후에 신혼부부들의 신혼집으로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한테 물려줄 수 있을 만한 입지의 주택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가점이 좀 어렵겠다 하시는 분들은 괜히 힘 빼지 마시고 서울의 부동산 알아보라고 하셨는데 첫 번째 서울 지역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전문인과 첫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요. 바로 서울시 서대문구 대신동인데요. 자, 경의중앙선 신촌역 역세권에서 근린 상가 유형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상가의 가격 보시죠. 약 2억 6천만 원에서 2억 7천만 원 예상되네요. 네, 근린 상가입니다. 수익형 부동산 대표적인 상가로 가볼 텐데 자, 보니까 신촌역 부근인데 서대문구에 속하는 것 같아요. 위치랑 주변의 호재들까지 한번 만나볼까요? 네, 일반적인 그 신촌 지역을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촌에 이대와 연대 상권들 아마 다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외국인 관광객들의 필수 관광 코스 중에 하나였었는데요. 자, 이쪽 일대 상권들도 확실히 커져 나가면서 또 무엇보다도 이 상권들 일대에 대형 오피스텔들이 워낙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그 상권의 희소성과 그 가치는 더욱더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지역은 바로 이 신촌역 2호선과 경의중앙선이 위치해 있는 이 신촌 상권 일대에서 바로 이대와 연대 사이에 위치해 있는 이 하숙촌 지역입니다. 대신동이라고 숨겨져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자, 예전부터 하숙촌으로 워낙 유명했었던 지역이고요. 하숙촌으로 유명하다는 점은 바로 월세가 꾸준하게 잘 나왔다는 점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중에서도 연대와 이대, 자, 바로 학교까지 거리가 30초에서 1분밖에 걸리지 않는 곳에 위치해 있는 1층 상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월세가 임차가 완료가 되어서 현재 운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자, 이 지역 바로 연대 인근 바로 30초에서 1분 거리, 이대 같은 경우에도 약 3분 정도 거리면 도달이 가능하니까 그 사이에 위치해 있는 절호의 입지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연대와 이대 사이 일대에 있는 이 기존에 있었던 상업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쪽에 땅값이 많이 올라감에 따라서 오피스텔들, 거주형 시설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만큼 이 지역 일대의 임대료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배달업에 종사하는 그런 업체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 주변 일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상가, 이 건물 바로 앞쪽에 마련이 되어 있는 버스 정류장을 통해서 이 일대, 바로 광화문 일대 업무 지역까지 도달하는데 몇 분이 걸리질 않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광화문 일대에는 제대로 된 거주시설들이 거의 없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학생들의 수요뿐만 아니라 이 지역 일대에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의 수요까지도 상당히 많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뿐만 아니라 바로 마포의 접경 지역인 서대문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서대문 일대에 형성이 되어 있는 가장 큰 업무 단지 중에 하나가 바로 디지털 미디어 시티가 되겠는데요. 이쪽까지도 대중교통 이용해서 몇 분 걸리지 않는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자, 어느 쪽으로나 다양한 업무 시설들을 끼고 있으면서도 바로 앞에 대학교가 2개, 그리고 대학교 내에 있는 대학병원 시설 뿐만 아니라 연대와 이대 사이 일대에 형성이 되어 있는 다양한 업무 지역들까지도 쉽고 빠르게 도달이 가능한 절호의 입지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개발 호재들과 입지까지 한꺼번에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자, 먼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광화문 일대 업무지구 차량을 이용해서 7분이면 도달이 가능하고요. 대중교통 이용해서 13분이면 도달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서울시청 같은 경우에도 14분에서 20분이면 도달이 가능하고요. 종로까지도 약 16분이면 도달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렸던 마포 일대의 대형 업무시설 디지털 미디어 시티 차량 이용해서 약 16분에서 17분이면 도달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여의도권까지도 20분이면 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 어느 지역으로나 출퇴근이 편한 그런 절호의 입지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대 바로 이 집 앞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이 위치에 있는 상가 바로 앞쪽에 약 3분 정도 거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가치는 더욱더 크다. 실제로 이 상가 건물 바로 앞쪽은 6m 이상의 도로에 여성 안심 귀갓길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당히 넓은 도로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자, 바로 이 뒤쪽으로는 대형
커피숍 바로 스타벅스가 입점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만큼 이 50m 거리에 스타벅스까지 입점을 해 있으면서 다양한 학교들과 넓은 도로들이 형성이 되어 있다. 유동인구가 많을 수밖에 없으면서도 그 가치는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상권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대 같은 경우에도 학생 수 약 2만 4천 명 정도, 교직원 수 약 1,500명 정도, 총 인원 약 2만 5천 명 정도의 인원들이 이쪽 일대에 유동인구가 발생이 된다라고 내다볼 수가 있겠고요. 연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 수가 약 3만 명 정도, 교직원 수 5천 명, 직원 수 약 1,000명 정도로 해서 약 3만 5천 명 정도의 인원이 이곳에 근무를 하고 거주를 한다라고 내다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걸 하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학교 바로 앞에 있고 또한 바로 말씀드릴 거는 이대 일대에 다양한 학군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변 일대의 거주 시설로서의 가치도 상당히 높은 편이면서 실제로 이렇게 학습을 위해서 이렇게 교육 환경을 위해서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자, 이런 지역들 내에서도 또한 3차 종합병원, 바로 연대 세브란스 병원이죠. 자, 이곳에 임원 수, 임직원 수가 약 7천 명 정도 되고 실제 이 건물 내에 바로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가 거주를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숨겨져 있는 이 지역에 금싸라기 같은 땅에 숨겨져 있는 상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최근 들어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배달이라든가 아니면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소규모 상권이다 하더라도 상당히 괜찮은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상권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곳들을 노려서 투자를 나서보시면 더욱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리고 신촌역 일대 상권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임대료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대 상권 일대, 신촌 일대와 다양한 문화와 예술의 거리로서 조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점점점 그 가치는 높아져 가고 있는데, 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개발을 해서 더욱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고 싶어 합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있었던 이 상권들의 오피스텔들이 들어섬에 따라서 상권들이 점점 줄어가고 거주시설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신다면 상권의 그 가치는 더욱더 높아져 갈 수밖에 없다. 희소성은 더욱더 커져 나간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대 상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자, 이대 일대의 특수 상권입니다. 자, 이곳 일대에 예전에는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상당히 안 좋았었던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다시 회복세에 들어서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본다라면 앞으로 얼마만큼 그 가치가 올라갈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서울 2030 플랜의 3도심 7광역 12지역에서 서부권역의 생활권에 이제 포함이 되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촌 지역 거점으로서 그 개발 계획이 세워져 있는 지역이면서도 자, 마포 4대 거점 전략 계획에 따라서 다양한 개발 계획들이 꾸준히 들어서고 있으면서도 자, 신촌 2대 거리 도시재생 사업도 꾸준하게 진행이 됐었던 곳입니다. 자, 앞으로도 계속 많은 자본이 투자가 돼서 이 지역 내에 계속적인 개발을 염두를 해둘 수 있다는 점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앞으로 점점점 줄어나가는 이 상권에서 희소성 높아져 나가는 이 상권에서 임대료가 과연 얼마만까지 올라갈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투자에 나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냥 신촌 상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변에 유동 인구 많을 수밖에 없는 게 대학교에다가 직장인들까지 계속해서 풍부한 지역이라고 하고 저희가 근린 상가, 신촌역 역세권에서 만나본다면 투자 금액이 궁금하고요. 상가 그 넘어서까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전략도 한번 세워주시죠. 네, 매매가가 상당히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자, 2억 6천대에 만나보실 수 있는 그 금액이 되겠고요. 지금 현재 보증금 임대료 보증금 1,000에 월 100 정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출을 활용하실 경우에 단순 수익률을 계산해 보실 경우 약 7% 정도의 수익률이 발생이 되시고요. 대출을 받지 않는다 하시더라도 약 4에서 5% 정도의 수익률이 발생이 되니까 정말 나쁘지 않은 금액대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상권에서 이런 상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입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연대와 이대 도보 1분 거리가 되겠습니다. 이대까지는 약 3분 정도 거리밖에 걸리지 않고 집 바로 앞이 여성안심 귀갓길로 형성이 되어 있는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바로 옆에
스타벅스 커피가 입점을 해 있으면서 이 주변 일대 상권 자체가 상당히 희소성이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대 상권과 신촌 상권 그리고 이 하숙촌 내의 대신동 상권이 그 시너지 효과를 내서 과연 앞으로 얼마만큼 임대료가 올라갈지에 대해서 한번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고요. 자, 스타벅스가 바로 앞에 입점을 해 있습니다. 자, 그만큼 입증된 상권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투자에 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젊음의 거리 신촌 상권에 위치한 상가 만나봤습니다. 다음 강남 지역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전문님과 이번에 가볼 곳은요. 바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이네요. 자, 2호선과 3호선 교차는 교대역 부근에서 방 2개짜리 주택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의 가격 보시죠. 자, 시세는 약 5억 4천만 원에서 5억 6천만 원 예상되나요? 네, 강남권 안에서도 저희 법조단지가 몰려있는 곳으로 잘 알고 있죠. 교대역 부근 가보겠습니다. 자, 교대역 역세권의 주택이거든요. 여기 저희가 어떤 기대가 많고 좀 한번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2호선과 3호선이 교차하는 교대역에서도 얼마 떨어져 있지 않고요. 그리고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 서초 일대의 대형 업무지구 그리고 강남 일대 대형 업무지구 모두 도보권역으로 출퇴근이 가능하면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법조타운인 서초 법조타운까지도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입니다. 자, 뭐든지 걸어서 출퇴근이 가능하고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 그리고 대학생 자녀들 같은 경우에도 모두 걸어서 이 교육적인 환경을 다 누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이들부터 부모님들까지도 다 만족을 할 수 있을 만한 입지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 강남 업무지구까지도 걸어서 이 경부고속도로 아래를 관통을 해서 바로 출퇴근이 가능한 입지이면서도 바로 이 교육대학교가 30초 거리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두 지역 모두 대학교를 끼고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서울 내에 있는 명문 대학교들입니다. 자, 그거를 생각해 보시고 투자에 나서시라는 건데요. 자, 지방에 있는 좋은 학교들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학생 수가 줄어감에 따라서 지방에 있는 대학교들 일대의 부동산들은 조금씩 그 힘을 조금씩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하지만 서울 내에 있는 대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멀리 지방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곳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손에 꼽을 수 있을 만한 대학교들이 위치해 있는 곳들 그 두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지역들은 집값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다. 자, 주변 일대 다양한 업무 시설들과 학교 시설들이 바로 눈앞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지역들의 가치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의 대학교 앞에 집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자, 이제는 줄어나가는 학생 수에 대해서 한번 걱정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하지만 서울 내에 있는 대학교들 인근 지역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초중 고등학교 다양한 학군 시설들 그리고 대학교까지 교대가 30초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초 업무지구, 강남 업무지구 도보권역 출퇴근 가능하고요. 대한민국 법조타운까지도 걸어서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자, 절호의 입지이면서도 오늘 소개된 이 지역 자체가 자, 바로 고급 주택가 내에 위치해 있는 건물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주변 환경적인 여건 자체가 다른 어떠한 지역들보다도 조금 더 고급스러우면서도 부촌 지역이라는 이미지가 한번 방문을 해보신다라면 특히나 더 느껴지시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자, 투자를 하시려면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지역에 따라가시길 바라겠고요. 투자 잘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거주를 하고 어디에 집을 사는지 알아보고 같이 투자에 나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발 호재들도 같이 말씀을 드릴 텐데요. 서울권역 같은 경우에는 청약 경쟁률,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경쟁률은 계속적으로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거의 만점에 가까운 청약 통장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 청약에 대해서 그 희망은 조금은 포기를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으실까 싶고요. 자, 청약 통장이 만점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청약 노려보셔도 됩니다만 자, 젊은 사람들, 20대, 30대 사회 초년생 그리고 자녀가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라면 이거에 대해서 한번 걱정을 하시고 투자에 선점 투자를 나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주변 일대 같은 경우에 자, 바로 아파트 가격대들은 정말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서초구 내에서 가장 저렴한 아파트가 13억대입니다. 자, 지금 이 표시 같은 경우에도 약 2주 전, 3주 전에 그건 이제 가격대가 되는데 지금 현재 과연 얼마만큼 올라갔을지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올 가을 시장 불장이 불보듯 뻔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집값들 안 올라갈래야 안 올라갈 수가 없다. 단순히 아파트 가격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땅값 역시 같이 덩달아서 올라가고 있다는 점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파락군의 가치. 아이들 키워보셨던 분들이라면 누구나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자, 내가 지금 파락군에 있지는 않더라도 학원이라도 대치동이나 이 서초 일대에 있는 유명 학원에라도 보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자, 그런 만큼 이런 가치, 학군의 가치를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곳에 앞으로의 미래 가치는 얼마만큼 올라갈지 더욱더 잘 아시지 않을까 싶고요. 자, 서리풀 터널이 개통함에 따라서 지금까지 이 서초구, 서초동 일대 지역은 좀 막혀 있었던 지역이었지만 이제는 서리풀 터널이 개통함에 따라서 바로 삼성동 쪽 일대에 있는 대형 업무시설까지도 한 번에 도착이 가능한 지역으로 변화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대중교통 역시 계속적으로 확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서울, 강남 어디에나 업무 시설들 잘 형성이 되어 있죠. 그러한 곳들까지도 편하게 도달이 가능한 곳. 자, 아이들도 만족하면서 내 출퇴근도 편한 지역을 찾으신다라면 이 서초구, 서초동 지역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고요. 자, 서초구, 서초동 일대 이 정보사 부지 같은 경우에도 대규모 개발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단순히 거주 시설로서의 개발이 아니라 업무 복합 단지로서의 개발이니까 더욱더 그 가치는 커져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서울 2030 플랜에 강남과 서초 일대 업무 지역에 대한 개발 호재가 있습니다. 자, 이 주변 일대 같은 경우에는 거주 시설들보다는 업무 시설들 위주로 더욱더 커져 나갈 예정이니까 강남, 서초 일대 집값들 사실상 오르는 것밖에 눈앞에 그려지지 않습니다. 자, 그만큼 투자 가치는 충분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서울 교대 30초 거리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집 앞에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곳에 멀리 지방에서도 올라오는 학생들의 수요, 그리고 이곳에서 출퇴근을 하고 그러는 직장인들의 수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가치가 있는 학군의 수요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을 수 있는 대학교가 바로 눈앞에 있는 지역들입니다. 이러한 지역들 집값이 떨어질 수는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가격들까지도 같이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방 2개의 평형대도 일반적인 평형대들보다는 조금은 더 큰 평형대가 되겠습니다. 바로 앞에 교대가 위치해 있으면서 지하철역까지도 몇 분 걸리지 않는 곳에 위치해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격은 5억 4천에서 5억 6천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가 같은 경우에는 약 5억 전후의 금액대를 생각을 해봤을 때 5천만 원 전후의 금액대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자, 지금은 소액으로 투자를 해놓으셨다가 향후에 실거주를 하신다면 더욱더 추천을 드릴 수밖에 없는 지역, 살기 정말 좋은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신혼부부들이 양재동이나 그 주변 일대를 많이들 찾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미래의 가치와 함께 그리고 실제 거주 환경을 놓고 생각을 해본다라면 저는 양재동 일대나 그런 지역들보다도 이곳 서초동을 더욱더 추천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월세를 놓게 된다라면 보증금 5천 기준으로 월 130에서 150 정도의 월세가 가능하니까 이러한 지역들 생각해 보시고 투자에 나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투자 전략 한번 같이 짜드리도록 할 텐데요. 강남과 서초 내에 있는 부촌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그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거주 환경이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실거주, 신혼집 마련 생각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릴 수밖에 없겠고요. 강남 최고의 학군 중에 하나입니다. 자, 도보 1, 2분 거리에 서울 교대가 바로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강남 서초 일대의 대형 업무단지 그리고 법조단지가 바로 도보권역으로 위치해 있는 곳이니까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출퇴근이 편한 곳을 찾는다라면 이곳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많은 개발 호재가 바로 인근 거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강남에서 일어나는 개발 호재들, 자, 다 말씀을 드리진 않았습니다. 자, 반경 1km 거리 내에서만 한다 하더라도 신분당선의 연장 호재, 그리고 다양한 업무 지역의 개발 호재, 그리고 실제로 대형 업무타운의 조성 등 지금 공사 중인 곳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미래, 향후 5년 뒤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장기적으로는 10년 뒤에 바로 이 경부고속도로 지하사업 등 다양한 개발 호재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시고 투자에 나서신다라면 충분한 재미를 보실 거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가오는 가을에도 부동산 시장 불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저희요 서초구 서초동의 주택 만나봤습니다. 자, 주택수 때문에 세금 걱정이신 분들을 위해서 1:1 무료 상담 마련해 주셨다고 합니다. 자, 주택수 걱정 없이 아파트 마련하는 투자법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 02-3153-2668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문인과는 인사 나눌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합니다. 자, 김원준 전무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 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합니다. 아래 전화번호 계속해서 열려 있는 거 아시죠?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고 노란 톡방에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도움되는 정보 들고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